서울시 강남구 노원동 99의 1 김승현. 잊어버리지 마라. 네 이거 잊어버리면 너네 식구들 다 죽는다. 마마, 네 한국 가 사람 하나 죽이고 그러네.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피살 사건. 공범들의 실체와 특히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의문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탑10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범인들이 이미 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미리 들어가서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재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남의 집 비밀번호 그 집주인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가족 말고는 알 사람이 없는 게 집 현관 비밀번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집주인이 뭐 말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그렇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기 힘든 건데요. 그래서 김 씨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이희진 씨 아버지가 자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이제 김 씨가 직업이 뭐 요트 판매 대행업자인데 네. 사업 파트너로서 이제 이 씨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요. 네. 뭐 집 앞에서 보기도 하고 뭐 근처에서 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자신이 사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요. 아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알려주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희진 씨의 남동생 어떻게 3주 동안 부모님이 피살된 사실을 또는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 그런데 이 피의자 김모 씨가 아들에게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경찰에서 확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희진 씨 동생도 이제 구속이 됐다가 네.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본인이 한 3주 동안 연락을 끊고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이 범인이 이제 핸드폰을 이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그 어머니의 핸드폰 SNS를 알고 있으면서 네. 이 SNS로 이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어머니인 척을 그렇죠. 한 어머니인 척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했다는 것인데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가족들이 뭐 SNS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어법이 있거든요. 조금의 어떤 이상한 어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가족들이 자주 쓰는 것이 있고, 그렇죠. 또 그 중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한 번씩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어머니가 그냥 이게 또 이 카톡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 3주 동안 몰랐다. 그렇죠. 나중에 비밀번호를 또 뭐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조금 석연치 않은 지점도 있습니다. 자, 피살된 어머니 행세를 하며 한동안 연막 작전을 펼쳤던 이 피의자 김모 씨. 이번 범행을 한 달 가까이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경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면서 채용 공고를 내고 공범 3명을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범은 이미 중국 칭다오로 도주를 해버렸다고요? 네, 김 씨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된 구인 구직 사이트에 경호원 3명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네. 범행 이전에 3차례 정도 만나서 내용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범행에 가담한 출국한 중국 국적의 세 사람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던 사람들, 이번 사건을 위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대부분 국내에 뚜렷한 거주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 오가는 사람들이었군요. 네, 그러면서 일부는 가정을 꾸려서 한국에 가정이 있기도 했었는데 네. 본인의 가족들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중국으로 출국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생활 근거지를 완전히 말소하고 중국으로 갈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만큼의 거액을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청산할 각오까지 했겠느냐. 네. 이렇게 따진다면 5억 이상의 금액이 연루된 사건일 수도 있다. 아하. 그런 의문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박재 기자, 두 번째 궁금한 게 이겁니다. 칭다오로 이미 도주한 공범 3명이 있는데 이 주범 김모 씨는 또 도주를 안 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면 같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셋은 보내고 자기는 여기 남아 있었어요.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남았던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까지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CCTV 같은 데 찍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CCTV에 얼굴이 다 찍혀서 곧장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도 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3주 동안 도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3주 동안이나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점.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같이 범행을 했던 이 공범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으로 도주를 했던 상황이고 네. 그 범행 당일날에 비행기표까지 끊어놓을 정도로 아하. 굉장히 치밀하게 동선을 짜놨거든요. 네. 그런데 주범인 사람을 두고 간다는 게 사실 좀 이해도 안 되고요. 네. 그 당일날 CCTV를 보면요. 이 범행이 벌어진 걸로 추정되는 시간 오후 4시 16분이 있는데 이보다 한 15분 전에 그 다른 공범들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경찰 쪽에서도 좀 특정하기가 쉬운 단서고 결정적으로는 이 돈이 들어가 있는 이 보스턴 가방이 있거든요. 네. 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까지 CCTV에 다 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까지 다 찍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담한 겁니까? 허술한 겁니까? 사실은 좀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네. 경찰에서도 이 신고 접수를 받고 나서 바로 단시간에 좀 검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불행 중 다행으로 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세 번째 궁금한 점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 피의자 김모 씨가요. 이진 씨 부친의 시신만 평택의 창고로 유기를 했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의 시신은 놔뒀습니다. 장롱 속에 유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친의 시신은 냉장고에 넣어서 사실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이 창고에다가 창고는 또 계약을 했어요. 네. 월세를 주고 계약을 해서 거기다 옮겨놨고 장롱 속에는 그대로 또 놔둡니다. 아, 그러니까 주범 김모 씨가 창고를 자기가 돈 주고 계약을 그렇죠. 해서 그 돈 주고 계약을 해서 한 것인데 일단 의문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네. 그러나 한 번 옮길 때 예를 들어 2개 정도로 옮기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것도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 2천만 원 자기가 빌려준 것 때문에 이제 됐다는 것이거든요. 살해를 했다라고 그렇죠. 지수했죠. 근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이 원래 범행을 저지르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 그렇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일단 돈을 받지도 않아서 이제 살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자체도 의문스럽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기간 자체가 벌써 이제 3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중간 기간이 꽤 길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살해를 한 범인 같은 경우는 CCTV에 다 찍혔죠. 또 그다음에 아들도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왜 이래 오랫동안 시신을 놔뒀을까라는 의문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또 겁니다. 한 가지 의문은요. 본인이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저 시신을 유기했던 창고를 본인이 계약을 했거든요. 창고 보증금이 1,500만 원입니다. 월세가 130만 원이고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보증금 1,500만 원짜리 창고를 계약을 한다? 이 부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런 진술할 김모 씨가 그런데 왜 공범 3명을 모집하는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을까? 공범 3명의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중국 동포 3명을 동원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다만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채무 채권 관계에서 뭐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들은 예. 대부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하거나 보통 이렇게 그렇죠.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환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과연 네. 그렇게 해서 노부부를 살해할 이유가 뭐냐. 도대체가 주장하는 바는 말이 안 되는 거죠. 2천만 원을 안 갚아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시신 유기하기 위해서 창고를 1,500만 원 주고 임대를 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궁금증입니다. 사라진 5억 원. 집에 있던 현금 5억 원이 든 가방이 사라졌다는 점인데 박지혜 기자. 자, 이 김모 씨가 이진 씨 부모를 살해한 뒤에 집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보스턴백 그 안에 현금 5억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거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당일날 이희진 씨 부친은 이 5억을 보스턴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5억이 어디로 갔는지가 아직까지 좀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김모 씨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 씨 진술에 따르면 이 돈을 일부를 이제 공범 3명에게 함께 나눠줬고요. 네.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정확한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아, 본인이 돈은 가져갔다고는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을 전체 다 가져갔는지 아니면 뭐 일부를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가져간 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썼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좀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집에 현금 5억 원 있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어떤 돈이었답니까? 사실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씨도 이제 상당히 뭐 슈퍼카나 뭐 이런 차를 좀 다량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바로 사고가 벌어진 그 당일날에 인근에 있던 카센터에 슈퍼카 하나를 팔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슈퍼가 한데요?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그렇습니까? 이 팔린 이 슈퍼카의 경우에는 금액이 15억에 달하는 좀 상당히 좀 비싼 차였는데요. 네. 이 15억 대금 중에서 5억은 자신의 부모에게 현금으로 그 보스턴백에 넣어서 전달을 했고 네. 나머지 10억은 자신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5억에 대해서 이 이희진 씨 아버지도 이제 가지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차 판 날을 안 알았다는 제가 지금 그거 이야기죠.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판다는 거를 알고 그 돈이 이 부모님 집에 간다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제가 보니까 최근에 뭐 보도에 보면 바로 집 문 앞에서 이제 돈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걸 보면 실제 이 차를 이 부가티라는 차량인데 이게 네. 하나에 뭐 15억짜리 차 모양입니다. 이게 네. 이제 형하고 공동 소유였는데 형은 구속돼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가서 동생이 이제 팔아서 10억은 자기 계좌로 받고 네. 5억은 이제 아버지한테 보스턴백에 넣어서 이제 넘겨준 것인데 아버지가 들고 가다가 바로 그날 이제 변을 당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인은 예를 들어서 문 번호도 다 알고 있었고 이나 차를 판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그럼 차를 팔아서 현금을 가져온다는 것까지도 어떤 면에서 사실이 알고 있지 않는가. 모든 정황을 아주 그렇죠. 나그리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범행을 상당히 저지른 이제 이 가족이나 이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문도 솔직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박재희 기자한테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까지 다시 또 돌아가게 됩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가족들만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건 당일에 이희진 씨 동생이 차를 팔았고 그날 오후에 부모님이 피살됐는데 이희진 씨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사건은 범인이 틀림없이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을 뭐 수사 선상에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 범인들하고 뭐 피해자의 자손인 이제 아들하고의 관계가 무연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여가지고 아마도 뭐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찰은 큰 돈을 노린 그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투성이인 사건이어서 이 용의자, 중국으로 도주한 용의자 3명은 지금 인터폴에 현상수배를 요청을 했는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면서요?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으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도 중국에서 와서 물론 한국에서 오래 있었던 정주영 일장 한국에 정착해서 머물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특히 현금을 가지고 왔다라면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적인 범죄도 아니기는 하기 때문에 준비했다면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네. 아마도 틀림없이 이 가족들과 뭔가 연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의혹들로 저는 벌어졌다고 보고요. 사실 이거 차값 15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반값에 한 겁니다. 급히 처분을 하고. 원래 한 30억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차 한 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6대밖에 없는 차고 그 6대 중에서도 제일 좋은 차종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경찰 추진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네. 원래는 이제 130억 원 가량을 이희진 씨한테 그 추징을 해야 돼서 네. 묶여 있어야 되는 차인데 이 추징 과정에서 동생 소유로 된 회사 소유가 되는 바람에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현금 매각이 되는데 그런 사정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호중이님. 네. 그러면 지금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공범 3명을 잡기가 힘들다면 지금 주범인 김 씨가 진술을 하는 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일단 지금 중국으로 간 3명 이외에 또 잠시 한 10여 분 동안 또 집에 왔다 간 또 지인들이 2명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벌써 5, 6 범인 나와서 6명이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이런 사건을 한 경우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사실은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CCTV가 다 있는 것, 뭐 요즘은 뭐 다 합니다. CCTV 다 찍히는 거. 자, 그걸 뻔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범인이 집에서 혼자서 하루 동안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사실은 지금 뭐 엄마하고 연락 안 했다 그러고 카톡으로만 봐서 당연히 있었다 그러고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이 사건의 일단 범행의 동기부터가 좀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2천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그거 어떤 면에서 보면 빌려준 사람한테 일단 살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5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부분들. 네. 아마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 알겠습니다. 의문점들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